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도 몇 분 계시고 또 시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왠지 오랜만 같습니다. 한 두 주 못 뵌 것 같은데 안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희망 나눔의 김동현 목사입니다. 더워요. 그렇죠. 후덥지근하고 장마 기간이 보통 끝나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어느샌가 저희는 아열대 기후라고 하죠. 열대 기후스럽게 돼가지고 하루에 꼭 한 번씩 이렇게 막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날이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오래 살아서 그렇군요. 하여튼 30년 전에 여름하고 다른 지금의 여름을 경험하고 있는데 문득 또 환경에 대한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리에 청년의 이야기를 참 듣는데 새로운 경험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인데 스페셜한 경험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쉽게 저희들에게 소중한 진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뭔가 이렇게 케이스를 조사할 때 유명한 책, 유명한 사람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막 찾고 멋있는 문장 이런 걸 찾게 마련인데 오히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더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되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오늘 또 되게 새로운 것들 많이 배웠고 이제 아이유는 정복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BTS를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미 팬들이 너무 많지만 아직 저는 BTS 입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UN에서 강연했던 건 너무 감동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가수 우리 BTS도 앞으로 좋아할 거고 참 한 사람의 청년 BTS를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빠진 드라마가 있어요. 우영우에 빠졌습니다.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하고 또 우연하게 나의 해방일지라는 종영했지만 그 드라마를 또 보게 돼가지고 나의 해방일지는 이제 쭉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한참 재밌게 보고 있고 짤이 올라올 때마다 보고 있고 강연 뒷이야기도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 분석한 이런 심리학 교수들의 글도 막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요즘 참 저희도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되게 많고 많이 바쁘기도 하고 힘겹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영의 밝은 모습, 발랄한 모습 이걸 참 좋아하게 되고 회전문에서 멈칫하고 있는 그 장면 하나하나는 멈추고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모습인가 어떤 태도인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저도 오래전에 한참 트위터라고 하는 SNS에 평범한 사람이 썼던 그 글 하나가 정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 우영우를 보면서도 그리고 해방일지를 보면서도 생각이 났죠. 연미정 주인공 연미정이죠. 이 글이 생각나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죠. 힘들고 내가 지쳤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뜻이고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는 것이고 실패했다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도전을 했다는 또 증거이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진심이라는 증거이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그만둘까는 지금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너무 참 라임도 좀 좋고 평범한 사람의 글이지만 저도 지금 최근에 되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있는 가운데서도 이 글 자체 평범한 어떤 분의 글 하나가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100일장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댓글 하나 좀 열심히 달아주시면 제가 이따가 뽑아가지고 치킨 한 마리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라임을 맞춰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희망 나눔 끝날 때까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웃기고 재밌는 것도 좋으니까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지금 만들었던 문장입니다. 한참 오늘 고민했어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좋아했다는 뜻이다. 또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컸다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저보다 좋아야지 상을 드릴 겁니다. 저보다 감동이 덜하면 제가 치킨 먹습니다. 그럼 끝까지 한번 여러분 벌써 나왔네요.
강동원 살이 쪘다는 것은 밥을 많이 먹었다는 증거이다. 네. 지금 배가 나왔는데 확 다가오는데요. 확.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변호사의 요거 나오죠. 거꾸로 읽어도 바로 읽어도 우영우다 하면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엔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하나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있지 않아요? 또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하기 없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선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100일장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우영우를 볼 때 제가 이 우영우 드라마에 빠지게 된 순간이 있어요. 이게 짤로 돌아왔는데 이 짤을 보면서 제가 확 이게 다가왔어요. 자폐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하지라고 하는 첫 장벽을 넘었던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폐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어리숙하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모두 진술이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가로 열고 고래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어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도와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를 먼저 사람들에게 소리쳐 또 판사에게 외치고 난 다음에 변호를 시작하죠. 판사도 법을 사랑한다는 것에 조화라 하고 본인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저에게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지만 나의 진심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먼저 이렇게 말했던 그건 아마 우영이고 진짜 올라가기 전에 그 긴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긴장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진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진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스스로의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이렇게 더 드러냈던 거죠. 아마 그렇게 드러내면서 판사에게 또 피고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에게 또 거기 앉아 있는 아빠가 참 눈물 흘리면서 그 장면을 지켜봤는데 아빠에게 나 스스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손을 내밀었던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지하게 제가 이 희망 나눔 감동의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댓글이 너무 또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은 출근을 했다는 증거이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영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신체 장애와 마음의 장애. 최근에 이제 그 마음의 장애를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오히려 우영우와 함께 참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장애가. 그러니까 스스로도 내 장애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네.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장애가 있네. 이런 생각을 쉽게 갖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도 움츠러들게 되고, 그 다른 사람도 그 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배려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는데 우영우 드라마에서는 되게 쿨하게 주변 사람들이 대하거든요. 조심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우영우가 그렇게 조심 안 해도 돼요라고 듣고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하게 되는데 마음의 장애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드라마 안에서도 형제간의 사랑을 못하는 돈 앞에서 무너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나오고 그렇죠. 남편 그 할머니가 욱하는 마음에 남편을 확 밀쳐가지고 이렇게 다리미로 어떻게 상해를 가했는데 퍽 쓰러져가지고 할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잘 보면 그 할아버지가 마음의 장애가 있는 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욱하는 성질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또 비교돼서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장애가 있는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 스스로도 분명히 마음의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갖고 살았던 그러니까 한켠에 마음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드러나는 것 때문에 홀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떨 때는 그런 저의 장애 때문에 문제도 발생되게 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영우처럼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솔직하게 누구에게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관계를 시작하고 자신의 꿈을 시작하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아서 나의 마음의 장애가 있다는 걸 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 내가 대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또 내 마음의 장애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구나. 그건 꼭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진짜 좋겠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장애를 가진 우영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치킨을 좋아한다는 것은 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네, 입이 있는 이유는 치킨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좀 진지한 거 이렇게 네. 댓글 제가 희망란을 못 이용하겠어요. 다음은 여러분 그 희망일지를 참 저는 이거는 또 보면서 좀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희망일지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요, 저를 진짜 많이 생각했는데 반면교사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금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직급이 낮은 많은 한 3-40명 정도의 사람들, 전국에는 약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의 해방일지는 그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나오잖아요. 연미정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직장을 다니면서 상관을 대하고 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마냥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 악덕 상사의 모습이 정말 저한테 되게 오버랩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네, 함께 일하는 분들인데 오버랩이 많이 됐는데 제가 어디서 참 눈물이 많이 났냐면 그걸 생각하는 연미정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자기가 겪고 있는 직장에서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되게 끊임없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누구한테 토로하기도 하고 막 배신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한 사람의 뒤에 제가 보지 못했을 것 같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 또 스태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저의 이 장애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파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를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뭐 그건 또 저의 다른 부분이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에 되게 이 대사를 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추앙해달라고 그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공이 계속 직장에서부터 자기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계속 실패만 하고 어려워요. 또 그거를 과감하게 이렇게 떨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떨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도 너무 없고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끊임없이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주인공인 연미정이라는 사람이 구씨죠, 구씨. 요즘 엄청 범죄의 도시 2에서 나오고 있는 엄청난 인기 있는 배우에게 나를 추앙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도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다가 이 두 사람 관계에 또 극적 반전이 있었던 게 이 순간에 하나 있어요. 농사일을 하는데 연미정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요. 이 또랑 건너편까지 날아가니까 여기 있는 이 구씨가 막 달려가가지고 멋지게 넘어서 그걸 들고 다시 와서 이 주인공에 딱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게 확실하냐?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연미정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드디어 남자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추앙 한번 해주겠다는 거죠. 그 여성을 위해.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응원하는 거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 된다. 응원하는 것. 무조건 응원하는 거죠. 기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 나오거든요. 남녀의 관계가 서로를 데코레이션 해야 되는 관계처럼 것 때문에 주인공 여러 그 조연들도 힘들어하는데 서로의 남자 여자의 관계조차도 서로의 조건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좀 사랑을 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채워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참 이 장면이 이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또 장면이 되죠. 그래서 정말 공허한 그 마음을 누군가가 느끼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우영우도 저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여기 있는 여자 주인공도 나를 좀 추앙해달라고 손을 내밀죠. 내가 지금 공허하거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이런 장면들 속에서 나 스스로가 먼저 작은 한 걸음 정도는 디뎌야 되겠는구나 라는 것도 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드라마에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포인트는, 오늘 이 리에 우리 식구님도 청년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먼저는 BTS의 Love Yourself가 참 도움이 됐겠지만 한 번의 전화가 있었죠.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나를 정말 무조건 믿는 사람이니까요, 정말 나를 정말 추앙하고 있죠. 저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화만 하면 금쪽 아들 그래요. 금쪽 아들. 그러니까 저를 늘 거의 추앙급입니다. 막 존중하고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었던 그 한순간 때문에 내가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드라마가 저에게 그런 모습이었고, 우영우는 그 동그라미 있죠. 그래서 라미, 두 사람, 이 친구에게 그 장면도 좋았거든요. 내가 내일 그 변호인단에게, 그죠, 국민참여재판의 변호인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 잘 못하거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친구한테 막 툭하고 얘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배우잖아요. 그 소리 한 번을 치면서 우영우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론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 이제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10년 전에 배우자이신 문선명 총재님 참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성화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함께 우리 통일가의 여성 지도자분들과 미팅을 만나게 되세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그리고 계속 이어가야 하는 책임들 때문에 수면제가 없으면 깊은 잠을 못 자는데, 본인의 성격이 무언가를 무슨 일을 놔두고 결말을 보지 못하면 못 자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내 뜻을 받아 일해줄 역군이 있구나, 내 동생들이 있구나, 내 딸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스스로 큰 위로를 받으신 듯 고마워하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과감하게 여기 보시면 나와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 뜻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손을 내미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또 2020년, 재작년이죠, 젊은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정말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거지라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먼저 이렇게 강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 한학자 참 어머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뜻을 받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저희들이 다 같이 큰 소리를 했지만, 아마 당신은 그 순간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잡고 힘을 내려고 도움이 오기도 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힘들고 지쳤다는 건 내가 노력했다, 슬럼프다는 건 내가 열정적이다, 실패했다는 것은 도전했다는 것이다, 긴장된다는 것은 내가 진심이고 그만둘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하는 거니까, 자, 괜찮아요. 노력했고 열정적이었고 도전했던 것이고 그만큼 진심이고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으니까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은 누군가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상외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받질 않는답니다. 모금을 하게 되는 많은 NGO 단체들, 그런 복지 단체들이 기부금을 많이 못 받는 이유, 돈을 많이 기부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50%가 넘는 게 뭐였냐면 기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 도움을 줄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좀 위로를 받고 스스로가 조금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스텝으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희망 노래에 우리 허니문 밴드의 다음 노래가 그래서 그 한 발이거든요. 한 발. 우리 허니문 밴드의 한 발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다음 스텝이 내 다음 한 발의 스텝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지 그 도움을 구할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 희망 라이브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